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의원 이지연 의원입니다. 네, 지금 오늘 포럼의 제목을 보시면 굉장히 깁니다. 양주 7호선 시대의 개막,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자전거 도로, 산책로 정비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정책 포럼. 왜 이렇게 이게 제목이 길어졌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 양주 이동 고읍과 삼숭동에 들어선 지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여기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20년 가까이 이 수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포럼에 이 모든 것을 녹여내느냐 자꾸 제목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니까 이제 앞으로 제목은 이후부터는 정주여건 정책 개선 포럼으로만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가천대학교 최정권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잘해주셔서 아마 명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패널이신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패널이신 양주시 동달군 교통안전국장님이십니다. 네, 세 번째 패널이신 양주시 자이아파트 시민대표로 나오신 진봉철님이십니다. 네 번째 패널이신 양주시 고읍지구 시민대표로 나오신 고민수님이십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 최정권 명예교수님께서 하천의 이해와 패러다임의 변화 등 청담천의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정권입니다. 아까 원보좌관 분이 양재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3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30년 전입니다. 1995년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30분 동안에 30년 과정을 30분 동안에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이지연 의원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so fresh 어느 날 갑자기 진눈깨비 내리는 날 만났어요. 막무가내로 요구를 해가지고 이거 잘못 걸려들었다 하고 겨울 방학 숙제하듯이 하고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또 두 분이 계세요. 저기 앉아 있는 저분 전화를 그렇게 조리 있게 하셔요. 거기 발목이 잡혔어요. 그다음에 저기 인물 훤한 분이죠. 저분은 고생 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30년 과정을 30분 설명드린 건 누구한테? 저분한테. 토목직인데 하천을 모른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인물을 어떻게 앞으로 인물을 보세요. 여기 양주시를 위해서 큰일을 하실 분 같은데 저분 교육시키기 위해서 초반 한 5분 정도는 별도로 할애를 했고 또 이 의원님 청담천 양주 이동이죠. 양주 이동을 위해서 또 이 의원님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늘려 잡았는데 진행하는데 한 33분 정도 걸릴 겁니다. 보자. 이걸 들고 해야 되지. 짧게 말씀드리자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 압축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천과 그리고 공원이 나란히 있어요. 서로 겹쳐 있어요. 거기에 빨간색이 붙어 있다. 야간 조명입니까? 아닙니다. 액티브한 시민들의 활동입니다. 이게 겹쳐져야 되는데 우리는 나란히 갑니다. 그다음 제목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드리자면 쉬운 말인데 쉽지 않습니다. 수준은 차 팀장 아니라 내용으로는 대학원 수업 정도가 될 거고 새로운 개념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천 생태계 이해죠. 무지막지한 토목지기. 생태를 이해한다. 이해하고 앞으로 토목 행정을 해야 돼요. 그전에는 마구잡이로 했다면 저분을 위해서 5분, 그 다음에 한국 하천 사업이 30년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 토목직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해요. 시설계획 예산이 확보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다 이런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 저는 하다 보니까 청담천 말고도 양주하천을 보니까 조금 별납니다. 양주하천 어정부하고 다르고 고양시하고 다르고 성남시 안양시하고 다른 별난 하천을 품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감히 제가 청담천 미래상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펼쳐나가야 될 일이고 저는 소개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왜 하천이냐? 하천은 물이 잘 빠지면 된다? 그러면 토목이죠. 방제하천. 왜 하천 이야기하는데 지구가 나왔냐?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들을 부양합니다. 그래서 하천을 어머니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여기 생명체가 하천에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자정 기능 또한 갖고 있고. 그런데 이 하천에 흐르는 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0.0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물입니다. 고인 물은 꽤 많습니다. 2% 정도 되는데 얼어 있는 물도 있고 바닷물이 제일 많고 정작 이어주는 제가 지난 주말에 답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산내들 아파트가 있던데 산내들 거쳐 지나가면서 생명체를 부양합니다. 라이프 스포팅이라고 하죠. 어머니처럼 0.0001입니다. 소수점 4자리 이 귀한 물이 우리는 그냥 저 하천 저 아래쪽에 천하게 그냥 깨끗하기만 한 냄새만 났으면 좋겠다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 새롭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천은 고인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 생태계, 플로우도 아닙니다. 러닝이라고 표현합니다. 흘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행착오 많이 겪었죠. 한국 하천 사업에서. 그 다음에 소금물이냐, 스위트워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스위트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속되어져야 됩니다. 이 연속성은 상류, 중류, 하류, 종단 연속성과 함께 차 팀장 잘 듣고 있어요? 횡단 연속성. 종횡단 연속돼야 되는데 우리는 가지런하게 한 방향으로 흐르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아있으면 맥박, 펄싱, 위아래로 오르내립니다. 파동. 어떻게? 지금 봄철에 어떻습니까?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뭐가 나옵니까? 맨 먼저 냉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뭘 합니까? 나물 캐러 나가죠. 어디에? 하천 뚝방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유량이 증가합니다. 또 가뭄 때는 수위가 변동합니다. 그 수위 변동 생태계가 하천 생태계입니다. 차 팀장 기록해가면서 들으세요. 근데 여기 말이요, 5월이 되면 저분 고생 많아요. 시작은 저기 안에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저분인데 엉뚱하게 저 남자가 고생을 하는데 수위가 변동하는 걸 토목에서는 억제를 하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그 변동하는 사면에서 하천이 하천답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하천은 장마철에 수위가 높아지고 플라드 펄스에 덧붙여가지고 홍수가 하천을 하천답게 만든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태풍이 불어서 남해안이 한번 뒤집어져야 바다가 신선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저 토목직들은 하천 홍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길을 홍수가 안 났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주 정태적이 되죠. 생태적이 아니라.
물고기조차도 여기 수위 변동 폭에 따라서 산란하고 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강이 되죠. 정작 자정 기능 또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저절로 하느님이 어디에서 접촉하는 그 가장자리에서 정화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담천을 포함하여 양주시 하천은 대개 중상류 하천입니다. 의정부 저 도봉구 뭐 성북구하고 달라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만나는 서울시 하천하고 달라요. 상류에 돌도 많고 모래도 많고 그 다음에 비만 왔다면 급류가 한꺼번에 밀어닥칩니다. 성질이 아주 급해요. 그리고 여기는 내뱉는 하천이에요. 스며들어서 오래 머금고 있는 하천이 아니에요. 양주의 하천은 그 특성에 맞춰줘야 됩니다. 양주시 모래하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합시다. 모래하천이 왜 생겼어요? 양주시 들어다 보니까 불암산, 수락산 거쳐오는데 안반이 어떤 안반? 화강암 안반이 더문더문 드러나 있고 우리 디산에는 뭐가 있어요? 수목이 있는데 어떤 놈은 소나무가 유독 많아요. 여기 바로 디산에 말이요. 여기 임업 녹지지 참여하셨나요? 여기에 그분들 따로죠. 공원 녹지 하시는 분들. 아 그러십니까? 여기 뒤에 유독 소나무가 많죠. 유독 많아요. 그런 차이점을 빨리 포착을 해야 됩니다. 왜 많을까? 화강암 기반에 토심이 좀 얕고 비만 오면 내뱉습니다. 씻겨 내려갑니다. 심지어는 석비례하고 삭박작용까지 일어납니다. 그런 특성을 안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 팀장 하이퍼레이 이거는 국내 생태하천 30년 해도 개념이 없어요. 하이퍼와 하이퍼를 구분하는 걸 저분이 익히면 양주시로에서 컨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이퍼는 아래쪽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지표수와 지하수 사이에 물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간과하고 있어요. 지하수는 뽑아 쓰고 지표수는 흘러보내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하이퍼레익, 약간 밑으로 흐르는 물이 있는데 이 하이퍼레익이 형성되면 자정작용과 함께 뭐가 일어난다? 생명체가 발생해요. 비로소 살아있는 하천이고 생태하천이 됩니다.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다 성인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임성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하이퍼레익이 형성이 돼야 생명체가 발생해요. 난임불임이 아니고 생명 셀프 제너레이팅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하이퍼 차 팀장 기록해 놓으세요. 청강천을 둘러봤습니다. 도처에 합류부도 만나고 상류에서 급류부도 만나고 마지막 부분에 신천에 합류하는 구간 모래가 많죠. 토목직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걸 골재로 보거나 아니면 준설 대상으로 봅니다. 저분 긴장하셨다. 저분 긴장하셔서 항상 여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청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기 착공 아니야. 좀 챙겨보고 착공해야 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까딱 잘못하면 셀프 제너레이팅하는 하이퍼레익을 손상시켜요. 드러내버려요. 그러면 불임성 하천이 돼요. 자정 기능이 뚝 떨어져. 왜 우리가 포천이 물이 좋다 그러죠, 흔히. 그래서 막걸리도 좋다 그러죠. 양주 물 좋다는 말 좋아요. 관리를 잘하면. 자, 말씀드린 대로 하천 살리기 아까 그 보좌관 말씀 95년부터 2025년 딱 30년 됐습니다. 짚어보면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30년 동안 누구나 형용사 붙였죠. 지속 가능한 지금 바꿔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변화입니다.
지속 가능한에서 지속 불가능 아니 리질리언스로 바뀌는데 탄력적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기 개념이 없어요. 차 팀장, 리질리언스 메모하세요. 명백하게 구분되는 30년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개발과 보존은 항상 상충해왔습니다. 이게 20세기 방식이에요. 개발하면 한쪽에서 프랭카드 걸어요. 보존하자면 개발이 억제돼요. 이 과정을 거쳤음에도 21세기가 됐음에도 아직 이 이분법적인 논리에 못 벗어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컬러지와 이코노미가 상충하고 있어요. 이거는 흘러간 옛 노래인데도 아직 우리 도처에서 개발과 보존은 서로 부딪힌다고 그래요. 저는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고 30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욕을 많이 먹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저 사람은 개발주의자 아니냐, 개발하는 인물은 쟤는 좀 밉상이다. 그러면서 생태 보존을 이야기한다. 어중간한 위치에 이 가운데 있는 이리 땡기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땡기면 저리 끌려가는 저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런데 21세기는 어떻게 이컬러지와 이코노미 상호 보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토목적으로 엔지니어로 접근하면 안 되고 플래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불가피한 것은 경감시킬 것이냐, 완화시킬 것이냐, 탄력적으로 회복하게 할 것이냐, 세련돼야 됩니다. 20세기 방식으로 맞부딪힌다. 그래서 난 이 시장님하고 온 보좌관님이 꼭 들어야 돼. 조금 더 큰 정책을 펴고 큰 정치를 하시는 분 괜찮아요. 여기 지방의회 의원분들 하천은 바텀업입니다. 어디에서 하이퍼에서부터 보자. 모래 파가지고 보자. 거기서부터 상보상생하게. 자, 92년에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나왔어요. 92년에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나고 미국에서 2012년에 리질리언스가 나왔어요. 리질리언스가 나온 지는 지금 12, 13년이 됐어요. 2010년도에는 우리 사회적 발전, 생태적 보전, 경제 발전을 세계를 평면적으로 놓고 이 가운데 수렴될 수 있게끔 정책을 펴나가자 했다가 지금 바뀌었어요. 아예 가운데에다가 이코노미를 넣고 우리 소사이티를 감싸고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가 과정들이 크게 에워싸는. 그런데 여기에 환경직 계시는지 모르겠나 우리 환경은 되게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행정도 그렇고 환경공학도 그렇고 어떤 수준인가 말씀드리면 이래요. 위생공학 수준이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깨끗하면 뭐 물고기가 못 산다더라. 깨끗하면 그 수준이에요. 공학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환경직 거의 95%가 깨끗하면 된다고 그래요. 깨끗하면 깨끗한 게 부작용을 많이 일으켜요. 부작용을 많이. 그러면 우리 사회적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이면서 생태도 살아있고 활성화도 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표지 그리면서 말씀드려. 하천과 여기 계신 공원과장님 하시는 업무가 겹쳐져야 돼요. 그래서 그린 인프라라는 표현을 쓰죠. 겹쳐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역 주민 함께 해야 돼요. 의원님들 잘 챙겨주세요. 이 구도.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한 strong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 힘을 받게 돼요. 코로나도 닥치죠. 태풍, 홍수도 발생하죠. 발생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튼튼하게 되살아나느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자, 95년부터 저는 25년, 30년이 지났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도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기후변화 적응 과제가 우선 저한테도 많이 주어져 있어요. 기후변화 적응부터 해서
친수 공간, 홍수 저감 효과, 생태적 기능 향상, 수질 향상, 탄소 저감 효과, 환경 교육,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다기능 복합인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싱가포르처럼 하면 되죠. 우리 환경직 사고방식, 임업녹지직 사고방식, 토목직 사고방식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건데 지수 위주의 하천공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왠지 설명을 드리죠. 다기능을 위한 통합하천 환경부에서 예산사업으로 고양시는 하고 있습니다. 토목하천에서 생태하천을 거쳐서 친수하천을 거친 다음에 통합하천에 이르는데 이건 뭐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념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resilience. 그런데 밑에 이상한 말이 붙어 있어요. against flooding이 아니고 with flooding. 홍수가 적당히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 하천이 건강해져요. 이 답답한 사람들, 방제하겠다는 토목직들, 방제하겠대, 막겠대, 그 사마귀들이야. 막겠대, 못 막아. 어떻게 가야 된다? against가 아니고 with로 가야 돼요. 저 팀장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교육, 그다음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엔지니어링하고 플래닝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링 위주로 하면 시대, 그래서 우리도 복구하던 시대가 있었고 복원 한동안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뭘 하는 시대다? 리질리언스 하는 시대다. 자, 이 행정 어찌하오리까? 전국 지자체 컨정치를 하신다는 분도 다 똑같아요. 홍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노란 옷이고 요새 옷 색깔만 바뀌었죠. 뭐야지 가운데 딱 버티고 앉고 양쪽으로 날개 쭉 서가지고 받아 적어요. 뭐라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30년간 하고 있어요. 원상복구한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뭐 이래요. 뭐 이당 저당 할 거 없어. 이시 저시 할 거 없이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 아닙니다 이거. 이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 임팩트가 있으면 받아들입니다. 스폰지처럼. 쇼갑쇼버처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회복하는데 어떻게? 원상복구하겠다는 이 구시대 발상, 구시대 행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전화위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상황실에 저렇게 앉아있는 분 말고 어떻게 되면 현장을 가야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답이 있어요. 저는 30년간 여기저기 여기 주로 한강 이남, 서울시 한강도 포함해서 최근 들어서는 고양시를 막 하나를 마치고 곧 하나를 마칠 단계 저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고양시 가까우니까 그냥 기억나실 거야. 가까우니까 나 마치고 그냥 오는데 이게 만만찮아. 거기서 오는 나 15분 갈 줄 알았는데 지도상에 붙은 거기는 수계가 달라요. 고양시에 가까운 나는 공릉천 수계 어디인가 청담천이니까 맑고 깨끗한 물이 거기 흐를 거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아니 올시다. 자, 아까 그 의원 보좌관님 말씀하신 90원은 왜 학교 울에 갔느냐? 학교에서 가까워요. 현장을 가기 지하철 2정거장입니다. 가천대학에서 현장 가까이 가서 뭘 했다? 양재천 학교울에서 생태보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립대학교 의원이 무슨 사업을 해요?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죠. 제가 하는 사업은 하천법에 위배되는 사업이었어요. 하천 형상을 변경시키는 사업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어디에서? 민간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인접해 있는 뒤편에 있는 대한도시가스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삼성이 본사를 지으려고 하는 데서 큰 돈을 지원을 받았어요. 여기 소요되는 예산 100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자 어떻게 양재천 강남 타워팰리스 111층인지를 짓고 싶었는데 67층 정도로 일단 양보를 하고 어쨌든 개발이 그 상당 부분은 어디에 양재천을 복원하는데 소위 말해서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대체 복원하는데 소요됐죠. 자, 이러다가 그 다음에 하계월, 황새월, 우리 쪽에 무슨 울이 있죠? 차 팀장. 무슨 울? 우리 무슨 울이 있어요? 아, 정말 이래서 저 너무 긴장하셨다. 무슨 울이 있어요? 저분은 봐, 답이 딱 나오잖아. 우리도 울이 있어요. 저는 어디 아무데나 건드린 게 울 있는 곳을 건드립니다. 안양천 살기 사업은 양재천 5년 하고 난 뒤에 안양시장님 불러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25년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이 당 저 당 여당 야당 뭐 관계없어요. 하천 정책 초반에 세운 플랜대로 이분 저분 반복해서 지금 이래서는 뭐다? 현장이요, 현장. 다 나오셔야 돼요. 비 오면 상황실 아니고요. 현장으로 나와서 봐요. 우리 상황실에서 모니터 앞에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리질리언트 안양 공간 전략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죠. 자, 보세요. 이건 우리 의원님이 주문하신 건데, 하천이 있고 공원이 있으면 어떻게,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하천 복원을 한다고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하천과 공원의 턱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돼요? 이게 그냥 돼요? 관행상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토목 영역과 이번 목지 공원 영역 명백하게 구분되어지는데 2008년을 거쳐서 2010년 이 부분을 턱을 없애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하천 기능은 더 향상이 되고 공원의 자연성 또한 향상이 되고 이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바로 인접해서 시장이 있어요.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행 동선이 공원을 거치게 되고 이른바 왕경사 제방입니다. 토목과정 계시면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인접해서 6층 당구장 옥상에 가서 계속 사진을 찍어요. 비가 올 때는 어떻고 오고 난 뒤에는 어떤지 계속 관찰을 해요. 문제가 있으면 고칩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모니터링을 하죠. 그래서 2023년 현장입니다. 놀이시설 만들어 놓고 벤치 놓고 하는 건 못지않게 자연이 되살아난 녹지자 공원, 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게 친수 공간, 친수 환경 아닐까? 어쨌든 그리고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하천 과정이 새로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하천 팀장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포인트는 뭐 현장에서 현장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 이제 청담천입니다. 청담천. 나는 청담의 청담이 청담동에서 옮겨왔나? 자, 여기 조금 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hink Global, Act Local. 이게 우리 이 시대에 지구 환경 문제를 걱정하면서 지방에서 불리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 해 나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 왼쪽 상단처럼 말고 이렇게 액트 로컬을 하자. 그런데 난 여기에 하나 더 붙입니다. 차 팀장. 하이포가 아니다. 하이퍼를 붙인다. 하이퍼를 붙이면 하이퍼와 하이퍼 차이점 다음번 만날 때까지 숙제요. 차 팀장. 하이퍼, 액트 하이퍼 로컬. 로컬은 해. 양주 잘해보겠다고 시장님, 국회의원님, 지방의원 하는데 어떻게 하이퍼 로컬이라면 이지연 의원님이 지역 관리하시는 거기에 맞게야. 거기에 맞게. 하이퍼는 초밀착형으로 접근해 다른 도시 연어 하천과 다르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가는지 봅시다. 그래서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MBS 솔루션. 자, 자연 기반 해법을 제시해라. 자연 환경과 인간 사회의 호혜적 관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서로 도움이 되게 해 나가자는 게 소위 네이처 소셜 인클루시브 다 함께 포용적으로 해 나가자.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물과 하천, 땅과 공기까지도 생물, 바람까지도 함께 보자는 통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는 산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산이 여기 뒤산과 산내들 함께 봐야 되는데 하천 따로 공원 따로 도로 따로 교량 따로 보는 아주 나쁜 관행이 있죠. 이 복합 효용을 상호작용을 통한 복합 효용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공간 단위를 설정하는 게 워터쉐드 지역으로 볼 게 아니라 유역 물이 흘러내리는 유역으로 보게 됩니다. 유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 행정 동명의 동이 뭐예요? 물수변에 같을 동자를 씁니다. 물이 함께 흘러내리는 일정 지역이 동입니다, 원래. 그러다가 행정구역이 바뀌고 사람에 따라 머릿수에 따라서 또 배분하고 하는데 동단위 유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양주시로 들어왔습니다. 이 산과 물을 함께 보기가 참 힘들어요. 천보산 흘러내리고 그다음 여기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는데 마식령 산맥은 어디에서 임진강 위에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에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데 여기 마식령 산맥 아니죠? 한북정맥인데 자 말씀드렸는데 지질과 토양, 화강암과 모래하천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경관축 형성했다는 이 축 설정이 보기는 좋은데 실제로 이렇지 않아요. 소유역도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양주시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양주시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자연지형과 유역을 보는데 어떻게 이 바탕 위에서 이 기복이 있는 이 바탕 위에 산맥이 한북정맥과 첨보 산맥이 어떻게 이렇게 큰 뼈대를 이루고 그 다음 파생된 지형이 또 유역을 세분하고 있습니다. 서브월쉐드라고 그러죠. 동단위를 그 다음에 작은 능선이 파생되면서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사이로 말 그대로 유역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남쪽으로는 남동쪽으로는 남서쪽으로는 서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참 묘한 전국에 아마 이런 지자체가 없을걸요. 유역이 이렇게 세분되어 있는 데가 방향을 달리하면서 없어요. 그러면 그들 하천이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위 도봉산, 고령산, 사패산에서 남동쪽 고양시 쪽으로 흘러내리는 하천은 어때요? 기억나시죠? 첫날 제가 늦게 온 게 엉뚱한 데 들어가서 거쳐오느라고 거기는 어때요? 하천이 안반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조금 미술관이 있어서 그런지 예술적인 분위기도 납니다. 정작 우리 청담천 볼까요? 산줄기, 물줄기를 함께 봐야 됩니다. 하천은 우리 몸에 흐르는 핏줄 같아서 뼈대와 또 우리 자전거길 이걸 함께 봐야 되는데 정말 토목시설로 보는 이 20세기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산줄기를 보고 그 다음에 물줄기를 함께 보면서 청담천을 비로소 맑고 깊은 못이 있는 하천이다. 산으로 에워싸이고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물 좋은 하천이라는데 물 좋으면 뭐가 좋아져요? 술이 좋아져요. 물 좋으면 뭐가 좋아져요? 물 좋으면요. 프랑스 물은 어떻게 우리처럼 똑같이 이런 하천이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만 각 방향으로 흘러내려요. 파리시 세느강, 독일 접경의 라인강, 지중해로 롱강, 영국 쪽 해안 쪽으로 르와르강. 그런데 거기 나는 와인이 다 달라. 이 대목에서 와인 언제 한번 합시다. 때루와바 끌리마. 땅과 기후를 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땅이 좋으면 기후까지 좋으면 와인 한 병에 10,000원짜리에서부터 1,000,000원짜리, 땅이 좋으면 1,000,000원짜리, 기후까지 좋으면 얼마?
1,000만 원까지 돼요. 그게 때루와 끌리마. 이게 하이퍼로컬이요. 자, 팀장. 하이퍼. 물 좋은 청담천. 자, 중국에서 물 좋으면 뭐가 나요? 마오타이가 나오죠. 기주성에서. 물 좋으면 뭐가 나요? 용정차가 나오죠. 물 좋으면 좋은 쌀이 나와요. 우리가 어디서 나와요? 이천쌀 운운하죠. 그 다음에 양주시에 나오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솔부추가 나와요. 솔부추가 어디서 나왔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말에 그리고 오늘 와서 부추국수를 먹고 와요. 같이 먹자도 안 먹어. 어우, 차 팀장 나도 먼저 먹었어요. 이러는데 솔부추와 부추국수. 이제 막 끝난 고양시 하천 계획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2024년 하천과 공원을 중첩시켜요. 하천 녹지를 다 따로따로 떼어놓는 게 중첩시켜요.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여기에 우리 3기 신도시, 장릉 신도시 있죠. 하천과 공원을 중첩시키니까 어떤 효과 플러스 알파 기능, 소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른바 사회적 기능이 나오죠. 우리는 딱딱 떼어놓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처럼 북한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급류가 있기 때문에 여울과 소가 반복되게 하는 이건 기술적인 거니까 차 팀장 다음에 기술적 노하우는 따로 전해줄게요. 부추 전에다가 막걸리를 한잔하자. 와인 말고. 저분하고는 와인을 해야 되고 이 의원님하고는 이게 기술적. 자, 저 집이 여기 있습니다. 서판교에 있는데 여기서 서판교에서 여기까지는 1시간 걸리고 근데 하천계획과 공원계획을 제가 15년 전에 했어요. 15년 전에 했는데 어떻게 학교와 연결을 시켜야 된다. 자전거 도로를 놓는데 학교랑 이 도로는 산책로 토목직들은 이렇게 봐요. 시점 어디, 종점 얼마, 폭은 얼마 이렇게 봐요. 따로 떼어내가지고 다 도시 가로에서 내도 되게 어디에서 공공공간 특히 학교와 지하철 판교역이 있고 서판교역이 곧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네트워킹이 되게끔 계획을 해야 되네. 토목시설 계획을 해요. 정말.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래요? 자, 우리는 자전거 도로 산책로를 하고 쟤들은 그린웨이라고 부르면서 이건 non-motorized가 핵심이요. 가솔린 떼서 가는 게 아니라 자전한단 말이에요. non-motorized가 핵심이요. 판교역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서평역에서 생활권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이 하는 게 핵심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통학, 통건, 생활, 업무, 레크레이션까지. 우리는 레크레이션 업무에 그래서 하천구역 그린웨이 단면 구조로는 일상생활 공간과 네트워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계획을 해야 돼요. 도시 계획은 하는데 하천은 계획을 안 해요. 공항만 존재하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된다? 조닝을 새로 합니다. 고양시에서 하는 방식. 그러면 일반 보존지구로 되어 있는 걸 걸린 친수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거나 아니면 상업행위도 일어나고 요즘 식음료 예를 들어서 하천변에 카페가 들어선다 하는 곳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누구를 불러 모아야 되느냐면 26살짜리 여성분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작년에 그래서 야구장이 성공했죠.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요. 그래서 조닝을 새로 합니다. 하천에.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2년간에 걸쳐서 돈을 꽤 많이 썼어요. 각 구별로 감성 친수 공간을 한 군데 만드는데 어디다 간다? 하천과 공원의 경계부에다가 감성 친수 공간을 만드는데 각 지역 구별로 30억씩을 줘가지고 현상 설계를 붙였어요. 누가 설계를 잘해서 감성을 불어일으킬 만한 공간을 만드냐. 우리는 사다리꼴 단면이 똑같아요. 끌로 파란 것 같아요. 아니올시다 낮출 때 낮추고 그 변화를 줘야 되는데 경직돼 있어요. 이 토목직들은 경직돼 있어가지고 딱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않고 완전 이러면 그 되게 먹어요. 나중에 자, 그러면
감성 친수 공간에 이어서 하천에는 왕영사 제방, 그 다음에 수위가 변동하면서 식생 여과대, 바닥에 뭐라고 있어요? 하이퍼 말고 하이포가 있어야 된다죠. 밑으로 흐르는, 스며들어서 흐르는 하이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좁은 하천입니다. 제발 대칭형 복복 단면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허물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안 듣고 하면 내년 내후년에 건물 지면 많이 씻겨 나갑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복 단면을 해야 됩니다. 한쪽은 좁히고 물 흐름을 잘 보고 하천 단면 설계를 했는데 토목직들은 그냥 쫙 평균적인 단면을 만들어놔요. 편복 단면 만들어두고 합류부에는 넓혀줘야 되고 편복 단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차 팀장. 토목직에 복귀를 하거든.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일반적인 토목 엔지니어링 설계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그 다음에 연결 녹지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어떤가 하면 구도로와 신도로가 만나는 부분에 짜투리가 엄청 많아요. 소규모 짜투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이 정도 하죠. 양주 시민의 소셜 라이프가 하천변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휴식하면 된다고요? 리크레이션 하면 된다고요? 그거 어디나 해요. 양주시는 어떻게? 청담천 중심의 그린 인프라, 수질은 청담 이름에 걸맞게끔 자정 기능을 중시해 줘야 됩니다. 유량 생태계 함께. 그래서 블루그린 인프라와 함께 제일 중요한 오늘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의원님하고 또 잘 커뮤니케이션 되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하천은요 버텀업입니다. 현장에서부터 우리가 4대강 사업 탑다운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분도 잘 하려고 했어요. 현장을 잘 몰라. 현장하고 안 맞아요. 표준공법을 적용해 가지고는 하이퍼 청담 천이 돼야 돼요. 현장 조건에 딱 들어맞는. 이분은 계속 원고 보내주시오 이래. 내가 뭐 라면 끓이나 그래. 이분은 빨리 보내주시오 이래. 빨리, 지금 방학이다. 그래서 1차 원고를 보낸 게 지금 인쇄돼 나고 여기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보태져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젊은 의원님 계신데 버텀업이요. 청담천 말고도 공릉천 쪽도 그렇고 또 다른 하천 수계에 있어서도 버텀업 현장을 보고 어떻게 계획을 할 거냐. 시간 3분 지났죠? 더 지났을지도 모르겠다. 자, 팀장, 이제 긴장 푸세요. 감사합니다. 네, 최장권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장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 양주만의 특별한 하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잘 반영돼서 집행부에서 우리 하천의 계획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 범람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예전에 저희도 왜 나일강이 범람을 기우제를 지낼 때는 나일강이 범람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농작물이 자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하천의 중요한 개념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발제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소개를 미처 못 해드렸네요. 제가 오늘 이 포럼에서 만일 질문이 나올 경우 양주시의 기획과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획에 대해서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 과장님들을 이 자리에 좀 모셨습니다. 네, 먼저 저희 양주 이동장 백기철 동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신 공원사업가 이창현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하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천과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하천팀이 포함된 안전건설과 문은경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인도와 도로에 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도로과장님 차순봉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이러한 질문에 저희 시민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이 분들의 답변과 같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오늘의 포럼은 굉장히 성공적인 포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좀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양주시의 정현 의원님께서 양주시 7호선 시대의 안전한 정주 여건을 위한 하천 정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주시의 정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가 어정쩡하게 말씀드리는 죄송해요. 제 역할이 안전한 정주 여건, 하천 정비 전략을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제일 먼저 저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7호선 연장이 우리 양주 이동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게 우리 시민의 엄청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고, 이게 지금 진행되던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 시간에 재정적인 이견 때문에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장암역이죠. 장암역사 운영비를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계속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있다가 이제 탑성역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 104번역, 고음역이 될 예정이겠지만 이런 역들이 지자체에 역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는 탑성역의 운영비 외에 장암역의 역사의 운영비도 의정부가 내라. 이런 서울교통사의 요구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차량기지 안에 니네 공사를 허가를 안 하겠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양주 이동 주민들, 우리 양주 일동 주민분들이 서명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시의장님하고 제가 대광위원장을 면담을 요청했고 그분들을 만나서 간절하게 얘기한 끝에 결과적으로는 7호선 공사는 허가하겠다.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 안의 이견은 차후로 조율을 하는 건 차후로 미루겠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철 7호선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보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미리 준비한 건데 우리 광역철도 운영비 이거에 대해 다시 정리된 걸 말씀드리면 광역철도 운영비에 대한 국가 부담제 도입이 법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양주시와 경기 북부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는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로 우리 전철 7호선이 수행되고 기대합니다. 지금부터는 청담천 정비에 대한 방향성과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천 정비는 단순히 재예방을 넘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LH가 주관한 청담천 하천 기본계획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하천 정비가 농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농경지 인접 지역에는 경작지 접근이 어려워져서 교량 설치 및 취수보와 낙차동 설치 요청이 있었고 하천 부근에서 공장과 창고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께서는 접근로 축소와 시설 철거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계획에 반영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양주시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단순히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게끔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청담천 상류 지역은 하천폭이 좁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산책로나 자전거 길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생업을 위한 공간, 기능,
밖에 없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하천을 즐기는 시민들이 아니라 생업을 위해 하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하천 정비 사업의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양주시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친수시설이 설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또한 모든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업이 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천 정비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저녁 시간에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를 위해 야간 경관 조명과 CCTV 설치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마계천의 야간 조명 사례를 보면은 이런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밝고 안전한 하천 공간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하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여가 및 생활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겁니다. 또한 우리 제방 통마루에 왕벚나무나 이팝나무 이런 특화된 수목을 식재해서 계절마다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 동시에 토사 유실 방지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산책로와 쉼터는 시민들에게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하천 주변의 온도 저감과 탄소 흡수 기능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자전거길과 산책로 확충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 포럼에는 두 분의 시민 패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직접적인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성에 대해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예정이라 저는 우리 시의 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비롯되는 소하천 정비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작은 하천은 큰 하천에 비해 강수량 변화에 민감해서 홍수나 가뭄에 취약함에 따라 소하천 관리와 정비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하천 정비 사업이 2020년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당초 국비 보조율이 50%가 지원되던 사업이 지자체 지원 100%로 변경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소하천 관리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고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후 전국적인 정비율은 평균 46.5%에 불과합니다. 양주시의 소하천 정비율은 이보다도 낮은 4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하천 정비 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에도 국고 보조율을 50% 이걸 다시 신설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최소한의 정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듯이 소하천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지방하천으로 승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최근 경기연구원에서 유역 면적이 3에서 5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지방하천 승격 기준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소하천 127개 중 유역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곳이 16개소, 5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은 광역자치단체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개선안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길은 단순히 자연 환경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여가 공간입니다. 이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을 우리의 책무며 지속 가능한 하천 정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하천 정비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서 재난 예방과 주민들의 삶의 질적인 향상에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적어준 건 이런 내용인데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지자체가 너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하천 정비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특히 이래요. 지금 우리 청담천도 우리 경기도에서 계획을 지금 한 4, 5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다 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가졌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발주가 되는데 4월에서 5월 정도에 공사 발주가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류다 보니까 이 비가 우기철에는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하천이 꽉 차는데 건기철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활하수로 인해서 냄새가 좀 날 뿐.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악취 같은 것들은 다른 방향에서 제한이 되고 진행되겠지만 우리 예를 들면 정화조밖에 없는 개별 정화조가 있는 지역들을 빨리 통합 관로를 통해서 통합 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빨리 해야겠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이 청담천을 하면서 몇 가지를 요구한 게 있어요. 너무 좁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위에까지 상류까지는 계획을 못 했더라고요. 사실 아래쪽 사는 사람들이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자전거 길을 낼 공간이 없으면 부지를 또 수용해서 확보해서 돈 주고 사서 자전거 길을 만들 만한 공간을 만들면 안 됩니까? 우리 지방 재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광역에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을 며칠 전 우리 안전건설 과장님과 같이 가서 제안을 드린 바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의 하천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현 의원님 감사하겠습니다. 청담천 정비 방향성과 선행되어야 될 문제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가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일 중요한 소하천 정비를 위한 국비 보조율 재신설하고 지방하천 승격을 위한 기준 마련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시의원이 전에 양주 시민으로서 정말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저희 모두 힘을 합쳐서 시민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다,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동달군 국장님의 하천과 자전거 도로 정비를 통한 자전거 도로 산책로 연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예, 양주시 교통안전국장 동달군입니다. 하천 및 자전거 도로 정비를 통한 산책로 연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우리 등급별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광역 시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하천으로 구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하천은 보시는 표와 같고요. 그중 우리 시에서는 국가하천 1개소와 지방하천 20개소, 소하천 1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진행 중인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하천 사업은 이방천, 청담천 1, 2지구, 그 다음에 상패천, 그 다음에 공릉천 총 5개소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군 대응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광사천과 광산천 2개소입니다. 사업 기간, 추진 현황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에서부터 중랑천, 광산천, 청담천, 신천을 거쳐 한탄강까지 경기도에서 중심 하천길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 중 우리 시에 포함된 청담천과 광산천 정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천은 세 구간을 나눠 추진하는데 하류역 1지구와 상류역 2지구는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1지구는 작년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지구는 현재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가운데 종료기간은 해천지구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LH가 시행하는 구간으로 3월에 실착공 예정입니다. 광산천은 앞서 말씀드린 데와 같이 우리 시가 경기도 대행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작년 8월 실시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이며 2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도면은 광사천 시점구인 중랑천과 합류되는 합류구간 도면입니다. 광사천은 중랑천, 청랑천과 다르게 현재 단단면으로 하천 기본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설계에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 자암 쪽을 보소부지가 있는 북단면으로 설계하여 하천 기변경 변경 절차를 통해 중심 하천길로서의 연결성을 확보토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도면은 광사천 종점구인 상류구간입니다. 이것으로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전거 도로망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총 48개 노선 약 153km의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부생활권에는 양주 신도시 등 개발지구가 위치하고 있어 양주시 전체의 약 54%인 82km의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개발지구와 기존 생활권 간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청담천과 삼성로 38번 길에 대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고삼로 자전거 도로 설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삼로 자전거 도로는 삼성로 38번 길에 대한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고삼로와 송암로, 만산로의 자전거 도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야천 교차로에서 자이아파트 사거리까지 고삼로 북쪽에 약 1.2km, 폭 1.5m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총 사업비 12억 원을 모두 확보하여 그중 7억 원은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삼로 자전거 도로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3월부터 협의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7월달에 착공하여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삼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자전거 도로 단절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강에서부터 한탄강까지 중심 하천길 사업 중 우리 시에 위치한 청담천하고 광산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시 동부 생활권의 자전거 도로망을 연결하기 위해 야천 사거리에서 자이 사거리까지 자전거 도로를 금년 내에 개설하신다는 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시민분께서 제일 기다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진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동 자이아파트 시민대표이신 진봉철님의 주민의 삶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정비에 대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동 자이아파트 시민대표 진봉철입니다. 오늘 양주 7호선 시대의 개막,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정비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정책 포럼에 삼성동 자이아파트 주민 대표로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삼성동 자이아파트 입주 당시 채용 및 교육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하여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양주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책 토론회는 그간 지역 민이 느껴온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전거 도로와 안전한 산책로 같은 생활 인프라는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하천변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는 우리 지역 주민의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은 청담천을 힐링의 공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정비된다면 청담천은 우리 지역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공간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청담천 가는 길목에 정비가 시급합니다. 자이아파트에서 청담천으로 이어지는 자이아파트 사거리에 야천 교차로 방향으로 약 1.1km 구간의 현재 좁은 고도로는 사이사이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자전거가 지나갈 때마다 불편함이 가중됩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되면 통행 속도가 차이로 인한 충돌 위험이 높아져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구간은 20년 전부터 개설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않아 우리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는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전거 도로와 개설은 통행 편의성을 넘어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환경에 향상시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다면 청담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보조수단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자전거 도로가 계획대로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반대편의 남측 방향 자전거 도로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청담천 정비 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확실하게 분리하여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천변은 많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산책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며 여가를 보내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의 자전거와 보행자 간에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다면 일상적인 안전사고는 위협을 그대로 방치하는 셈입니다. 양주시 일부 지역의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통합하여 경염도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런 경염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양주시 회원천 자전거 도로처럼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담천도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구분하여 설계하면 통행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자연을 즐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변모할 것입니다. 청담천을 지역의 자랑이자 명소로 만들어 지역 주민의 자부심을 갖고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7호선이 개통될 백사역의 자이아파트 고급지구 등의 공유자전거 시스템 및 자전거 주차장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생활을 제한합니다. 청담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도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백사역과 자이아파트 고급지구 등의 공유 자전거 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실생활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를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따르릉 서비스를 시작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대전은 타슈, 김해인 타고가야, 창원시는 노비자 등의 시민들의 이동이 편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주시도 이러한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안전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적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후 어디에 자전거를 보관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백사역 및 주요 거점 지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백사역에 자전거 주차장이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당 역과 자전거 도로에 연결하면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과 함께 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2035년 양주 도시 기본 계획과 양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 계획안에 따르면 백사역과 자이아파트 고급지구의 공유자전거 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계획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자전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연결하는 교통복합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 양주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대여소와 주차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삼성동 자전거길을 신속히 완공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주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 양주 이동의 정말 수건 사업에 대한 이루어짐이 기대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안전성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공유 자전거 시스템 및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통해서 대중교통하고 연계해서 이동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고읍지구 시민대표이신 고민수님의 양주 이동의 지리적 연결성 부족에 따른 고립, 그 해소를 위한 대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받게 된 고민수입니다. 저는 이제 양주 이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제 고읍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를 하기 전에 오늘 이제 양주 이동 합정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윤창철 시의장님과 또 자장을 맡아주신 이지연 양주시 의원님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도 활성화하게 노력해주시는 정인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가 양주 시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양주이동 아파트 연합회라는 거를 이제 우리 각 아파트 회장님들과 더불어서 그동안 이제 입주민들이 해왔던 것 많은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양주 시장님을 찾아뵙고 시의원님을 찾아뵙고 여당 야당 다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이제 시간도 벌써 1년, 2년 많이 지났었죠. 지금 계속 진행이긴 하지만 그때 했던 말들과 요청들 그리고 그렇게 좀 더 조금은 더 살기 좋은 양주 이동을 만들어달라는 저희의 요청을 시간 지났지만 이렇게 하나씩 결과로 만들어 주시고 계셔서 너무 양주 시민 한 사람으로서 양주 이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맡은 거는 양주 이동의 지리적 연결성 부족에 따른 고립
그 해소를 위한 대안이란 제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주이동은 왼쪽으로는 고급지구, 오른쪽으로는 삼성 자이아파트,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서문 아래 아파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 지도와 비슷하게 가운데 태평양이 있는 것처럼 그 안쪽은 개발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정지역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생활권 단절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이동 지역민들이 느끼는 고립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읍과 삼성지구 그리고 서울 아래는 각각의 주거 환경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보시게 되면 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도로는 나와 있지만 서로 걷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립된 생활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고읍 주민들이 삼성지구에 위치한 청보선 산림욕장 참 걸어서 가기 좋은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잘 걷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서울 아래 지역 주민들 로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어섰고요. 그분들도 원래는 걷기를 통해서 고읍 지구 쪽으로 유입이 돼서 상권을 이용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조금 여러 가지 불편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기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같은 것도 잘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고 심리적 고립감까지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청담천과 광사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연 자원이긴 하지만 하천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여 이동과 여가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광사천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중남천 방향이 남쪽으로 발달되어 있고 청담천은 신천 방향 북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주로 외부 연결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이 두 하천이 연결이 된다면 그리고 걸을 수 있고 자전거 도로들이 잘 나와 있다면 이 거리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더 양주 곳곳을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성 부족은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을 넘어서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여러 가지로 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주시 그리고 양주 이동이라는 같은 행정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분리된 생활권 속에서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사천과 청담천 구간에 위치한 기존 자전거 걷기를 다시 한번 안전하게 정비를 하고 또 두 하천을 연결하는 자전거길 및 산책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는 양주이동의 단절된 상황권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대개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것은 한강에서 양주를 거쳐서 연천에는 한강까지 이르는 시군 간 경계 없는 하천길로 개발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 정비를 넘어서 양주를 경기도 북부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따라서 자전거길을 포함한 자연 친화적인 이동 경로를 정비하면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들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읍, 삼성, 성운 그 사이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근처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원은 단순히 녹지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서로 걸을 때,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때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삼성주가 고읍지구를 연결하는 자전거길과 산책로를 포함하여 무장의 산책로와 친환경 쉼터를 잘 조성한다면 여러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공간에 단순히 이제
단순 이용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플리마켓, 작은 문화행사, 야외 공연 등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주신다면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 이런 사업들이 중요하고 뭐든 잘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항상 예산에 이제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보다는 우리 시의원님들,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조금의 이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런 사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숲 공모 사업을 제안합니다. 산림청의 도시숲 공모 사업은 초기 조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주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양주시 환경 개선과 녹지 확충에 매우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례로 전주시의 도시 바람 숲길 그리고 수원시 아이돌이 놀이터 숲 사업은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공모 사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모든 시군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주셔서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공모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은 141 하천 가꾸기 사업 활용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지역 기업과 협력해 하천 정화 복원을 추진하는 141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려는 기업과 지자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에서 추진한 나진포천은 지역 기업들이 하천 정화, 꽃밭 조성을 통해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기업과 지역사회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좋은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산책 코스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주시도 청남천 그리고 광사천 등 정비를 위해 지역 기업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양주시는 지금 테크노밸리 및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중견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고 이미 많은 산업단지가 형성된 경제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도시입니다. 지역과 기업이 협력하면 하천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ESG 경영을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시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면 고급 삼중 자이아파트 그리고 나래 아파트들의 단절된 생활권이 하천과 공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주민들의 이동과 소통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정비된 하천과 새로 조성된 공원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천 정비와 도시숲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양주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삼수, 자이아파트, 성운 아래 그리고 이제 대광까지 로제비앙까지 포함해서 각자 3개의 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양주이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소통과 단절은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 가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결될 수 있는 이 도로나 이 산책로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집행부에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저희 양주 이동의 또 가장 큰 문제가 공원이 없다는 주민들이 아주 20년 동안 그렇게 울부짖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업을 그냥 단순 공원이 아닌 도시숲 공모를 통해서 정말 좀 특별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 발표를 해주신 최정근 교수님 그리고 의견을 주신
정현호 의원님, 동달동 국장님, 시민대표이신 진봉철님, 고민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예, 이제 2월의 끝자락에 저희가 7호선 개통과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라는 주제,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생동감을 떠올리게 해서 더 의미가 깊게 느껴집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자 동달입니다. 우선 그 시민대표 진봉철님께 뭐 이렇게 여러 우리 관심을 갖고 양주시 관심을 갖고 자기 사는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또 양주시의 전반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같은 시민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봉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야천 교차로에서 자이아파트 사거리의 북쪽 인도와 자전거 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도로 옆에 한 1.1km 걸쳐서 폭 1.5m로 자전거도 개설하고 지금 이제 개설하고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상 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빨리 착공을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쪽은 주민들이 북쪽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용 현황 및 지속적인 수요 등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 설치 계획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약속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시민 대표님께서 청담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확실하게 분리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국장님 저희가 이 자료를 포럼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설계에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도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또 산책로는 설계되어 있는데 포장이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경기도가 이제 해천 2지구에 대해서 직접 시행하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설계 및 지금 계획 고시가 완료돼서 보상 단계에 착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산책로 구간은 현재 설계에 이제 포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경기도에 포장 설계 해달라고 계속 건의한 끝에 어제 유선으로 좀 받았죠. 해준다고. 그래서 어제 그 유선으로 다시 해결해서 설계 변경해서 포장을 한다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얘기한 경기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시민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의 분리는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하천폭이 여유가 있는 구간에 대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수부지를 넓게 계획했으나 하폭 확장이 어려운 구간에는 보수부지가 협소한 사항입니다. 정비의 중요 목적이 재해 예방인 만큼 해당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분리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저희 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하신 104영가장 그 주변 거점 지역 공유 자전거와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양주 시민들의 상당수가 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 보관에 불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자전거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은 덕정역 등 경원선 역세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철 7호선 등 철도와 대규모 개발 계획 시 자전거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약하고 있으며 공공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환경과 대중교통 연결성이 뛰어난 지역에 먼저 시범적으로 운행한 후 초양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호선 연장에 맞춰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고민수 시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광사천과 청담천을 잇는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하천 정비시 뭐 더 정비가 하천과 하천은 뭐 도로와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천 정비시 뭐 정비가 더 되겠지만 문제는 그 하천 단절 구간이죠. 그 기존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구간이 도심을 통과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진짜 안전성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산천과 청담천은 하천 정비 과정에서 더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예로 광산천의 경우 기본계획에 제시된 단단면을 복단면으로 변경해서 하천 내 전체 구간을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변경 추진 중입니다. 단지 광산천과 청담천 사이 하천 단절 구간은 기존의 고급지구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단절 구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급지구 내 자전거 도로와 청담천 내 자전거 도로 연결 구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금해 청담천 정비 시 연결 램프 등을 설치토록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단절 구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안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주희 등의 경우는 세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자전거 도로 공원 산책로 계속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오늘 여기 저희 공무원사업 과장님이 참석을 해주셨죠. 저희 과장님, 저희 도시적 공모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원사업가 이창현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그 삼성동 지역 쪽에 저희가 2002년부터 2002년, 2003년 그 도시숲하고 쌍지 공원을 저희가 좀 2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에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 입구에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끝나고 이제 3월쯤에 착공을 해가지고 6월쯤에 저희가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삼성지구 내에 지금 현재 강수초등학교에 연접해서 어린이공원 1개소하고 그 다음에 옥정 로제비앙 아파트와 TS 3차 아파트 사이에 소공원 2개가 좀 현재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셔야 될 상황이지만 좀 조속히 저희가 좀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삼성지구 내에 좀 미집행 시설이 좀 걸린공원 1개소하고 어린이공원 1개소가 있는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이 휴식 공간을 제공해 공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진짜 적극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 과장님 귀에 아마 딱지가 안 되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숲이나 하천이나 이 생태계는 도시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학교와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양주시가 기획을 잘 잡아야 시민들에게 조금 더 보다 생활 안정,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예, 교통안전국장이 지금 우리 정현호 의원님께 초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양주시는 127개 소하천이 있는데 지금 5년에 대해서 이제 부피가 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다 부피가 제한돼서 이제 우리 지방 다시단체에서 개수 공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현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준선 등 시설 관리에도 우리 매년 수십억씩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2020년 하천 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우리 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도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정비 비용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승격하는 것이 재정 부담을 덜고 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건의의 출처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지방하천 지정 세부 기준 마련 연구위원회에 따르면 소하천의 위험 면적, 하천 연장,
인명 보호 등의 세 가지 인자를 바탕으로 승격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총 12개의 소하천이 해당됩니다. 이를 승격할 경우 약 한 780억 정도 원의 예산이 절감될 예상입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건설과 또한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3월, 내년 3월 우리 본회의 때 정부 건의안을 지금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 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이제 승격하려면 그런 어떤 정량적인 기준이 좀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 이제 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될 조건을 갖춘 게 127개소. 12개소. 127개소 전체가 127개소고 12개소가 지금 해당이 된다고 하셨죠. 3제곱킬로미터에서 5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것이. 이게 이제 정부 건의안을 지금 발의를 하게 될 거고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 한 750억 정도 이렇게 770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2020년을 기준해서 우리 정부가 이 지방에다가 자꾸 모든 일들을 이양하고 있어요. 근데 업무하고 책임을 이양하는 건 좋은데 재원도 같이 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 정비하는데 50%는 줬었어요, 정부에서. 근데 점점 지자체가 100% 책임에서 이행하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 양주처럼 이렇게 어려운 지방 지자체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죠. 앞으로도 이번에 건의안을 통해서 건의안을 발의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우리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정현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왼쪽에 하천을 통해 775억 원이란 예산이 줄어든다는 건 저희가 늘 맨날 재정 여건에 대해서 고민할 때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 오신 방청객분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양주 7호선 시대의 개막,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정비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정책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